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봐야 될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쪽이 강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장을 계속 강타하고 있는 관세, 우려를 지난 건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물음표가 좀 많이 뜹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매일 관세 얘기가 나옵니다. 관세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날이 있고요. 아니면 관세 얘기가 좀 약하게 나오는 날이 있지 매일매일 관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의 분위기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분위기죠. 그러면서 시장이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으나 급등이 나왔은 다음에 조금 쉬는 모습이죠. 여전히 그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관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관세는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쟁으로 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관세가 언제든지 다시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세에 대해서 분명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너무나 관심도를 적게 두고 시장이 대응하다가는 조정이 나올 때 또 세게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관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관세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물론 관세가 부과가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관세에 대한 주식시장의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만 그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올 때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시장이 이 관세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언제든지 분위기가 좀 격화될 수 있거든요. 자존심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격화된다. 시장이 단기적이지만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잘 챙겨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고용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그 전날에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나스닥 조금 더 올라가는, 나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도 좀 혼조세,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에너지 섹터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많은 엔비디아 3%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사실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들로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거의 보합입니다. 못 올랐던 이유는 엔비디아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반도체에서는 좀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가 엔비디아 올랐다고 다 같이 좋았다, 이 상황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좋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다 같이 국내 시장,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엔비디아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올라가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가 어제 좀 좋았습니다.
전일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가 상승을 했는데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좀 부진했고요. 금융주는 좀 강세였습니다. 전일 국내에서 금융주 좀 부진했죠. KB금융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꺾이면서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양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상당히 좀 견조했습니다. 물론 상승폭 자체는 3일 동안 비슷했어요. 2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 특히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3천억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 체감상으로는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2500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내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입니다. 121선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죠. 2550포인트 살짝 아래가 121선입니다. 여기에서 매물은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도 3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121선 근처까지 올라갔다. 오늘 딱 이 보합권 움직임이 나오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봤을 때 국내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상승이 좀 제한된 상승이 오늘 시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국내 시장 모습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관세와 관련된 이런 우려감들은 일부 좀 진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최근에 시장은 위아래로 굉장히 좀 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루만 보고 모든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참 좋다, 참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반도체라든지 특정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특정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보다는 이 관세 관련해서 특히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 좋은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포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 섹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담으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이때는 좀 다변화하시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너무 많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시키면서 현금을 또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관세 위기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은 우려를 많이 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무역 분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5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시장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은 2400 혹은 245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고요. 주가가 좀 하락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변동성이 키워드가 되겠고 다변화와 현금 보유로 인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에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강세를 띄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현대백화점, SM까지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AS 더 들고 가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을 만큼 AI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딥시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 AI들을 활용하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긍정적인 포인트는 유지하지만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그리고 내수에 대한 비중도 그러니까 이 대외 변수에 국제 정세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적은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25년도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년도 바라보시면서 계속 같은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식료품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식료품주들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들, 물론 수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출 이외에도 봐야 될 부분들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뭐 삼양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한 포인트를 볼까요?
네, 사실 이 이 식품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삼양식품이죠. 그리고 불닭볶음면 생각나고요. 그리고 수출 잘 된다, 미국 잘 팔린다 이 얘기들이 연결이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라면 불닭볶음면이 수출이 잘 돼서 삼양식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국가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스토리가 된 거죠. 식료품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모멘텀, 현재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삼양식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입니다. 이 중장기 수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일정 부분 조정은 받았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본다라면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삼양식품 외에도 지금 국내 식품주들이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 K푸드라 그러죠. K컬처, K미디어 여러 문화와 결집이 되면서 K푸드가 굉장히 돌풍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을 거슬러 보면 이 중국에서 치맥 열풍을 국내 드라마가 일으켰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정 드라마가 특정 국가에서 특정 제품만 이 돌풍을 일으켰다라면은 이제는 좀 더 많이 이 특정 상품 물론 더 잘 팔리는 상품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상품이 좀 더 다변화되면서 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삼양식품과 오리온, CJ 제일제당 이 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업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을 바라본다라면 불닭볶음면이 있죠. 근데 이 불닭볶음면이 지금은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국내에서 먼저 돌풍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자리 잘 잡은 기반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요약을 해본다라면 국내 트렌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면서 이 잘 적응된 트렌드가 트렌드를 통해서 내수 시장력을 내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를 했고요. 이 지배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잘 팔리는 종목 이 제품들은 사실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거죠. 국내에서 한번 잘 팔려야 된다. 특정 제품이 단기적으로 텔레비에 나왔다라든지 그러면서 잠깐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죠.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매운 음식에 대한 트렌드, 국내에서 좀 더 매운 음식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이 그 트렌드에 부합을 했고 외국에서도 매운 음식 무조건 못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챌린지 성격으로라도 굉장히 좀 도전해 보려는 매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트렌드에 잘 부합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국내에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제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곡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식품은 재료는 곡물이고요. 만들어낸 완성품이 제품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이 이제는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회복이 되는 수익성 회복기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불닭볶음면을 찾아야 되겠죠. 넥스트 불닭볶음면 어떤 제품 중에서 나올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수에서 먼저 한번 이 돌풍을 일으키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내수에서 반짝 잠깐 잘 팔리는 게 아니라 특정 과자라든지 특정 라면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텔레비에 나온다고 편의점에서 잠깐 잘 팔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내의 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그런 제품인지를 좀 살펴보신다라면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제품들 중에 이 내수에서 잘 팔린다. 이런 제품들이 다음 넥스트 불닭볶음면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는 물론 삼양식품 좋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 좀 살펴본다라면 오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우선 수출 잘 되죠. 중국, 러시아 매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과 러시아 설비가 증설이 되면서 수출 잘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내수 제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내수 제품들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트렌드들의 그리고 앞으로 나올 트렌드들에 좀 부합하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수출주들 중에서 좀 오리온 관련된 이 종목으로서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리온이 한번 2024년 초에 크게 한 폭 내려왔다가 이제 후반부터 좀 살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심심했었다가 작년부터 사실 지수를 올라가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4년 초에 9만 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0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25년도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사실 이전이죠. 24년도 초 그리고 23년도를 바라봤을 때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잘했던 종목이 밖에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여행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행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잘 된다. 그런데 대형 브랜드들 위주로 좀 잘 된다.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설 연휴 때도 이런 사고와 같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볼까요? 사실 레저 업종은 악재들이 많았죠. 국내에서 정치적인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좋지 않았고요. 환율도 비우호적입니다. 나가기에 안 좋은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죠. 항공기 사고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저도 이번 연휴에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공항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한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좀 출국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볼 정도로 지금 여행에 굉장히 많이 쏠려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보복 무언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처럼 이 해외에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외여행에 진심이 그런 나라가 국내에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 브랜드들 사실 좋지 않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들 특히 하나투어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액 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 코로나와 TMF 사태 두 가지가 사실 여행주의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들은 대형 업체들은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보여줬죠. 여기에서 환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고객의 입장에서 좀 대응을 많이 해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는 중소업체들보다는 대형 업체들 그중에서 탑티어 업체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한번 나갔다 오면 또 나가게 됩니다. 못 나갔으면 못 나갔지 한 번 나가면 또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여행객들이 이 해외에 출국을 하고 있다. 줄어들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재가 모두 다 쏟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나간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환율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더 많은 관광객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제는 코로나도 겪었고요. TMF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환율도 다 겪었습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도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내성이 좀 생겼죠.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오면 사실 크게 반응 안 하는 게 이제는 여행주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환율은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사실 여행 업체들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500원을 좀 넘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500원은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1,447원입니다. 1,400원대 중반인데요. 50원 사실 크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500원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이익단이 상당히 좀 많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으나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갔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지만 1,500원 이하에서는 높은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주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티어로
쏠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투어 그 다음이 사실 모두투어죠. 근데 하나투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객이 패키지 여행객 송출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투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재편됐습니다. 이 여러 여행사들이 나눠 먹는 파이가 아니라 하나투어가 거의 압도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 이 여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재편에 따른 압도적인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은 동안 모두 투어도 봤는데 하나 투어하고는 차트 그림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투어 관련해서 위쪽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행주들이 24년도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죠. 생각보다 환경이 좀 녹록치 않다, 상승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24년도 중반부터, 여름 이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최근에도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긴 호흡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매물이 좀 많았었던 구간이죠. 24년도 매물이 좀 쌓여있는 구간이 목표가 6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행과 관련해서 하나 투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관심주,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갖는 종목입니다. 별로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종목인데, 이번에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1기획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을 많이 못했죠. 광고 시장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광고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많아지는데, 광고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 물량 자체가, 시장 자체가 성장을 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제1기획 같은 경우 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중심의 광고 물량이 제1기획이 이 디지털 중심의 광고 물량을 확대를 하면서 25년도 수익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24년도처럼 수익을 방어하는 성격이 아니라 선방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지는 25년도에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 실적이 25년도에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제1기획 주가가 워낙 좀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바닥권이 16,000원대 후반이거든요. 한 17,000원 정도 바닥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500원 올라가 있죠. 굉장히 좀 낮은 성격의, 낮은 수준의 주가고요. 목표 주가, 이전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고 횡보를 오래 했었던 구간이죠. 1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공개를 좀 해주셨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식료품입니다. 안에서 잘했던 종목이 밖에서도 잘한다. 트렌디함을 갖고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요. 삼양식품 다음으로 오리온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행. 이제 드디어 악재를 털 건 다 털었다라는 관점이고요. 환율 1,500원대가 주요합니다. 계속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승자 독식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중장기 관점 추천 6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쪽에서 제1기획이 있는데요. 업황이 부진한데도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목표가 18,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